2019년 10월 NBA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과의 방송 중계가 끊기고 스폰서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태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휴스턴 로켓츠 단장 데릴 모리의 한 줄짜리 트윗 사건이었습니다. Fight for freedom, stand with Hong Kong. 이 문장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였지만 1997년 영국에서 반환된 이후 일국양제라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즉, 중국 땅이지만 표현의 자유, 선거제도 등이 따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이 자율권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었고 홍콩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리의 홍콩을 지지한다는 말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NBA의 중계를 끊고 스폰서 계약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NBA는 순식간에 약 4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NBA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연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NBA가 사과를 했다면 팬들의 반응은 달라졌을까? 그리고 실험 논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논문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트윗, 데릴 모리, NBA, 중국, 그리고 책임 기속 인식. 이 논문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대응 전략이 팬들의 책임 기속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인 SCC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CCT는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이 명확할 땐 사과 전략이, 그렇지 않을 때는 공격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선 표본을 중국 팬들로만 선정합니다. 중국인들에게 모리의 트윗은 NBA와 로켓츠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이 명확한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SCCT 이론에 따라 사과 전략이 다른 전략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를 실험 설계에 반영한 것입니다. 결과는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NBA와 휴스턴 로켓츠 모두 사과 전략을 취했을 때 책임 기속 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공격 전략은 가장 높았습니다. 잠깐, 책임 기속 점수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짧게 설명해줄게. 책임 기속 점수는 팬들이 이 사건에 대해 NBA나 휴스턴 로켓츠가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야. 예를 들어 점수가 높다는 건 이건 다 너희 잘못이야 라고 느끼는 거고, 점수가 낮으면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에 가까운 반응인 거지. 그럼 영상 계속 진행할게. 즉,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사과 전략이 효과적이다. SCCT의 기본 명제가 그대로 입증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H1. 팬과 NBA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NBA에 대한 책임 기속이 낮을 것이다. H2. 팬과 휴스턴 로키츠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로키츠에 대한 책임 기속이 낮을 것이다. H3. NBA에 대한 동의의식이 높을수록 NBA에 대한 책임 기속이 낮을 것이다. H4. 휴스턴 로키츠에 대한 동일시가 높을수록 휴스턴 로키츠에 대한 책임 기속이 낮을 것이다. 앞에서는 SCCT 이론에 맞춰 전략의 효과를 실험하는 구조였는데 가설 1부터는 갑자기 OPR과 동일시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OPR은 팬과 조직 사이의 관계에서 친밀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NBA 조직을 좋아하는 정도로 보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통제하고 다시 분석했더니 전략 간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공격을 해도 사과를 해도 책임 기속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SCCT 이론에 따른 위기 대응 전략,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대중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럼 앞세운 SCCT 기반 설계는 왜 필요했던 걸까요? SCCT를 실험하겠다며 중국인 표본을 설정하고 처음부터 관계를 보려 했던 거라면 실험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SCCT를 실험하겠다며 중국인 표본을 설정하고 전략을 구분한 뒤 결론에선 관계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흐름은 어딘가 설득력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 가설을 이런 식으로 설정했으면 어땠을까요? 조직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사과 전략이 공격 정당화 전략보다 낮은 책임 기속 인식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의 가설이라면 연구자가 적용한 이론과 표본 선정, 실험 설계, 분석 결과가 하나의 논리 구조 안에서 더 일관되게 연결되어 보다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논문은 SCCT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과 관계 두 축이 동시에 움직인 셈이 되었습니다. 전략이 효과 있었다는 결과도 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두 가지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논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위기 대응 전략 하나만으로는 팬들의 인식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결국은 그 둘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요. 이 연구에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하나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줬고 우리로 하여금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흥미로운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야 되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다른 유익한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실게요. 저 얼굴 크게 나가는 거 아니죠? 조그맣게